안녕하세요. 집사 박 차장입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 관심을 많이 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난 영상에 저희 신바베코 고양이 처음 만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저도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신바베코에 관련된 이야기를 종종 할 테니까 지금처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신바베코 이야기 영상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캣타워가 있습니다. 이 캣타워를 제가 신바베코를 데리고 왔을 때 이제 구매를 했는데 1년 정도 지났습니다. 1년 정도 지났는데 처음에 살 때 이것저것 캣타워 종류가 정말 많았거든요.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니면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캣타워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막 이거는 어떤 거고 뭐 나무는 어떤 종류가 좋고 했는데 공부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구매한 캣타워는 퍼르르 팩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캣타워인데 이 펫타워가 다 원목입니다. 왜냐면 이 회사가 학생들 책상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서 원목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종류도 굉장히 좋은 걸 쓰고 있어서 검사를 다 합니다. 뭐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검사를 다 했는데 다 검출되지 않고 고양이들에게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원목 나무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바로 구매를 했고, 제가 살 때는 좀 비쌌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그때보다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이 링크 영상 더보기란이랑 그다음에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만약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인데 캣타워를 지금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5단 캣타워 구매하시면 정말 오래 튼튼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5단 캣타워에다가 이 슬라이드 3단 슬라이드하고 맨 위에 보시면 이제 해먹까지 추가를 해서 샀는데요. 이 해먹을 상당히 고양이들이 좋아합니다. 이게 해먹이 있고 투명 볼이 있는데 이 투명 볼은 신바베코 둘 다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3단이랑 5단에 있는 동그란 공간들을 다 해먹으로 채웠습니다. 해먹으로 하니까 이 3단 해먹에서는 베코가 자고 5단 해먹에서는 신바가 항상 이 자리에서 서로 뭐 침범하지 않고 서로 자리에서 편하게 쉬고 낮잠도 자고 여기서 놀기도 하고 굉장히 고양이들도 만족하고 있고 저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캣타워 막 저렴한 거 사면 괜히 원목 질도 안 좋아서 고양이들 막 가시도 찔리고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제가 청소할 때도 제가 올라가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서 고양이 캣타워는 저는 계속해서 이걸로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캣타워 이거 구매하실 분들은 이게 쿠팡에 제가 검색해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영상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거기 통해서 구매하시면 저렴하게, 제가 샀을 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수량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왜 베코가 저희랑 같이 갈 수 없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 고양이의 천적, 브리더께서 신바는 범백, 허피스 등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는데 베코는 지금 콧물이 많이 나오고 감기 증상이 있어서 하루 정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기 고양이의 천적인 번백이나 허피스로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분명 저희가 볼 때만 해도 베코가 유리문을 두드리고 점프를 뛰며 활력이 넘쳐 보였었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바만 데려가고 내일 베코 상태를 보고 베코의 입양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브리더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일단 알겠다고 한 뒤에 오늘은 신바만 데리고 내일 다시 와서 베코 상태를 보기로 했습니다. 신바를 데리고 가려는데 베코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계속 쓰였습니다. 저희가 고양이들을 보고 있을 때 베코는 제일 활발했고 적극적으로 유리문을 두드리며 마치 나랑 같이 가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30분도 지나지 않은 지금 베코의 모습은 콧물을 흘리며 두 발을 모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베코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저희랑 같이 가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단 신바만 데리고 왔습니다. 오자마자 동물병원으로 가서 신바에게 필요한 검사를 받은 뒤에 밥과 물을 챙겨줬는데 너무나도 잘 먹어서 데리고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주에서는 갇혀있는 공간에서 항상 긴장하며 살았기에 이제는 편하게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바도 처음에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경계하고 냄새를 맡다가 이제 좀 안심이 됐는지 따뜻한 소파 위에 올라와 난생 처음으로 네 발을 쭉 편 채로 골아떨어져 다음날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다음날 부모님께 신바 케어를 잠깐 부탁드리고 와이프와 다시 공주로 내려갔습니다. 공주로 내려가면서 와이프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만약에 베코가 아프면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어제 베코가 우리를 향해서 했던 행동들이 계속 생각이 나. 나는 아프더라도 우리가 데리고 와서 치료받게 하고 고쳐줄래. 저는 고양이를 매우 중요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베코가 저희를 향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점프를 뛰며 유리창을 두드리던 모습이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바 한 마리만 키울까? 백호가 아픈 게 확정이 되면 다른 아이를 데려올까?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백호랑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아직 어리기에 아프면 치료받으면 되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백호를 데리러 공주로 갔습니다. 백호는 어제와 달리 격리 공간에 따로 혼자 있었고 어제의 마지막 모습처럼 웅크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브리더께서는 다행히 범백이나 허피스는 아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잠복해 있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백호랑 비슷한 종인 다른 아이를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와이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백호랑 비슷한 종인데 다른 아이 데려가는 건 어때? 제가 말했습니다. 백호랑 가자. 난 백호 데리고 갈래. 와이프는 제 뜻을 알아차렸는지 브리더께 다른 아이는 안 보여주셔도 된다고 백호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백호를 보러 격리 공간으로 갔는데 갑자기 백호가 일어나 힘없이 걸어오더니 유리문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이 행동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브리더께서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말씀해 주셨고 저희는 다 듣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위험한 내용 다 들었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치료 비용이 얼마가 들든 괜찮으니 백호는 저희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백호도 우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방심은 금물. 그렇게 신바와 백호를 안전하게 데려온 뒤 아가들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싸고 좋은 건 없다는 제 인생 철학에 따라 고양이 용품에 대해 엄청난 공부를 했습니다. 새롭게 알아가는 게 대부분이라 처음엔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저에게 다가와 헤드번팅을 하는 신바와 백호를 보면 모든 어려움이 싹 씻겨 내려갔습니다. 아가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넓은 집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더 맛있는 밥도 먹고 따뜻하고 편하게 잘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행복했습니다. 신바와 백호는 꼭 둘이 같이 자는데 둘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 이래서 고양이를 키우는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 예뻤습니다. 아프다던 백호는 집에 오고 나서는 특별히 콧물도 흘리지 않고 점점 건강해지더니 신바와 함께 신나게 뛰어놀 정도로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둘 다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신바와 백호 상태를 확인하는데 깜짝 놀라 바로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신바는 한쪽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고 백호는 개구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너무 잘 지내고 있어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방심하는 순간 바로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당황했지만 동물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고 깔끔하게 낫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신바는 환경이 바뀌어 가벼운 결막염이 걸린 것이었고 백호는 코가 막히는 부비동염 증상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신바의 경우 안약만 잘 넣으면 금방 나을 거라 했는데 백호는 약을 잘 먹이면서 경과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양이 부비동염은 심하면 무서운 병이지만 초기에 제대로 잡으면 가볍게 지나갈 수 있으니 약을 제때 꼬박꼬박 잘 먹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데려올 때부터 약했던 백호이기에 더욱 신경 쓰기로 했고 저는 백호를 매일 동물병원에 데려가 네뷸라이저를 해주고 와이프는 백호가 잘 먹지 못하는 약도 힘들지만 꼬박꼬박 놓치지 않고 먹였습니다. 그렇게 신바와 백호도 저와 와이프를 점점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신바의 눈병도 백호의 부비동염도 깔끔하게 완치했습니다. 백호는 종합병원. 그렇게 첫 번째 위기를 넘긴 신바와 백호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신바는 이름 그대로 금색털이 점점 진해지면서 첫째처럼 언제나 의젓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고양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사냥놀이와 점프를 좋아하고 철없는 말갈량이처럼 딱 둘째의 성격을 가진 고양이로 자라고 있었는데요. 공주에 있던 환경보다 훨씬 좋아진 지금을 신바와 백호도 느끼고 있었는지 이제 잘 때도 저랑 와이프가 있는 침대에 올라와 베개 위에서 잠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호 털을 빗어주고 있는데 귀 부분이 너무 빨개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몸통을 빗어주는데 뭔가 딱딱한 피지 같은 게 떨어졌습니다. 고양이의 대표적인 피부병인 링웜이었습니다. 그렇게 백호는 종합병원처럼 여러 가지 자잘한 질병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다짐했던 것처럼 백호는 우리가 치료해주면 되는 거고 백호도 씩씩하게 하나씩 이겨내고 있기에 어렸을 때 확실히 치료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물병원에 갈 때마다 긴장하는 백호를 보면 미안하고 안쓰러웠지만 그래도 하나씩 이겨내는 백호가 대견했습니다. 그렇게 백호는 점점 더 건강한 고양이로 커가는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호와 신바 그리고 신바와 백호가 저희와 가족이 되는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신바와 백호는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저희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백호가 아프다고 했을 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데려오기로 결정했었던 건 백호가 아픈데도 저희와 처음 만남에서 유리창을 툭툭 치고 점프를 뛰면서 저희에게 같이 가자는 말은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기에 백호를 아파도 데려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양이를 정말 증오하던 저였지만 지금은 신바와 백호를 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마음도 더 편안해지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양이를 키우게 된 계기부터 그다음에 신바와 백호와 첫 만남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집사 박 차장 이야기에는 앞으로 신바와 백호에 대한 이야기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집사 박 차장이었습니다.